가족법인을 처음 만들면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이런 서류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샘플을 다 가져왔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 설립할 때 이 서류들을 어떤 서류를 알아두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저희가 법인 설립하면 등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등기는 뭐냐면 등기는 법원에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이런 법인이 있다고 서류를 제출을 해서 기록을 해두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면 등기사항 전부명령서가 나오는데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겼고요. 저도 가족법인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상호, 비더리치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가로로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는 바로 영어로 할 수는 없고 한글 쓰고 가로치고 영어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영어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등기할 때 요청하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등기 번호가 있고요. 이건 내가 등기할 때 이게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등록번호가 좀 중요합니다. 등록번호는 개인 주민번호 같은 겁니다. 숫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이제 본점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본점 주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제가 좀 가리긴 했는데 공고 방법이 나와 있고, 한 주의 금액이 나와 있죠. 저는 500원짜리 이렇게 만들었고 2만 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발행 주식은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 법인은 한 주의 금액이 500원짜리고 발행 주식 수가 2만 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기는 여러 가지 법인이 정해두어야 할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만든 서류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의 이제 사업 목적 같은 건데요. 여기는 이제 쭉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 법인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서 사업자 등록증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리스트가 없다면 여기서 뽑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 같다 이런 것들 목적사항으로 넣어두시면 좋고, 목적사항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저랑 리스트 확인하시면 되고, 아주 여러 가지를 적어놨죠. 부동산 쪽도 적어놨고 경영 컨설팅 이런 기본적인 것들 다 적어놨고요.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목적사항 쭉 정해져 있고, 다음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 이렇게 적혀 있죠. 대표이사라고 안 하고 사내이사라고 적어놨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사가 한 명이면 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2명 이상이어야지 한 명이 대표니까 이 회사는 이사가 한 명이어서 그냥 사내이사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사내이사 주민번호가 이렇게 적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의 집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집 주소는 등기를 떼면 나올 수가 있고요. 감사가 또 누군지 감사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은 언제 되어 있는지 날짜가 찍혀 있죠. 이건 제 법인인데 2022년에 설립했던 법인이고, 이거 말고도 전 법인이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어떤 서류냐면 법인의 기본 정보를 담아두는 서류입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인터넷으로 성어만 알면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적사항 같은 거 적어두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은행 같은데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이고요. 보신 것처럼 임원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별표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나와 있고, 그리고 임원의 집 주소까지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이 되긴 하더라고요. 본점 주소도 노출이 되지만 대표이사 주소까지 이제 노출이 된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등기는 셀프로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법무사님들한테 의뢰해서 만들고요. 저는 친한 법무사님들 몇 분 계셔서 이런 거 목적사항이랑 정관 같은 거 검토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 이 등기를 또 잘못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이사 주소가 있었잖아요.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이 되면 등기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또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임원은 보통 3년마다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연임 등기라고 하는데 2주 이내에 연장 등기 해줘야 되고, 안 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님들이 한 3년 정도 되면 이번에 임원 등기 바뀔 때가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체크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것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번호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이 등록번호가 주민번호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할 때 이 번호를 적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이 법인 등록번호를 여기다 이렇게 적게 되어 있고, 성명에 주식회사 누구 해서 대표이사 이렇게 적고, 법인 인감도장 이렇게 찍게 돼 있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보통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등기 맡길 때도 법무사들이 대행해서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감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개인 인감증명서랑 좀 비슷합니다. 보시면 여기 인감도장 이렇게 딱 찍혀 있고요. 상호랑 본점 또 주소 돼 있고 사내이사 누군지 사내이사 주민번호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발행했는지 나오는데 보통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아니면 1개월 이내에 이렇게 발행을 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은 누가 만드냐면 보통 직접 만드셔도 되고 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님들이 만들어서 등기 절차 진행해 주시기도 하고 인감증명서는 이제 등기소에서 떼시면 됩니다. 이제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요. 등기소 직접 가셔서 떼시면 되고 인감카드라는 걸 주거든요. 그 인감카드 키오스크로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수료 1,000원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 1,000원씩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등기소 지나갈 일 있으면 한 번씩 떼놓긴 하거든요. 이게 인감증명서 쓸 일들이 가끔 있어서 이렇게 떼놓긴 하고 인감증명서가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시면 안 되고 인감도장도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인감도장 또 잃어버리시면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보통 명판 만들어서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자동 도장으로 이렇게 스탬프 찍는 명판 만들어서 보통 서류 작성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주주 명세서입니다. 주주 명부라고 하고요. 이건 누가 만들죠? 처음에는 이제 법무사님들이 만들어주긴 하고요. 나중에 변동이 되면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작성해주는 서류는 아니고요.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서류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또 날짜가 찍혀 있고 이게 주주 변동이 되면 그 날짜로 변경해서 주면 되고 뭐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또 달라고 하면 그때 날짜 수정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 몇 명 있는지 이 회사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까지 해서 4명이 되어 있고 25%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주주 명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소랑 전화번호까지 적게 되어 있죠. 꽤 자세한 서류고요. 주주명부도 꼭 이제 제출할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작성이 꽤 복잡한데 정관은 이제 법인의 규칙을 정하는 서류거든요. 우리 법인은 어떤 규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대표적으로 임원 보수와 퇴직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목적사항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에도 목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등기에도 있고 정관에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죠. 목적사항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되고 등기는 이제 변경되면 꼭 등기를 변경해야 되니까 법무사한테 맡기거나 등기소에 가서 바꾸시면 되는데 정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은 자본금이 많지 않다면 공지를 안 해도 돼서 이 리스트만 잘 수정해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적사항 변경한다 그러면 등기만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정관도 변경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관은 아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면 좋은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정관 규정도 부족하면 제가 또 봐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등기까지 나오고 이거를 들고 임대차 계약서랑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증 만드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세무서에서 만들어주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한번 보시면 법인명과 대표자 나오고 개업은 언제 했는지 법인 등록번호 똑같이 등기에 있는 거 적게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까지 나오죠. 사업의 종류는 어떤 건지 목적사항 중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빼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사업 리스트는 아주 많지만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에는 요 3가지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뽑아서 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서류까지 되면 은행 가셔서 계좌 개설하시고 요즘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그거 발행하시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처음 보는 서류들이라 좀 복잡해 보이시긴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정관이나 주주명부 같은 거 수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